현금이 없을 때 통장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 많으시죠? 그 외에도 대출을 받거나 국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통장 계좌번호를 사용한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장 거래 방식이 싹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종 범죄의 수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통장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머니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와 같이 큰돈이 오갈 때는 물론이고 모임에서나 중고거래를 통해 소액을 이체할 때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곤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할 때 통장 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게나 명함에서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공개하실 때에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말로 통장 협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협박 범행에는 범인과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돈이 나가는 통장의 명의자 A와 돈을 받는 통장의 명의자 B입니다. 범인은 A의 통장에 접속합니다. 범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검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A의 통장에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소액을 B의 통장 계좌번호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은행은 B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됩니다. 지급 정지가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된 사기 이용 계좌 전부에 대해서 지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지급 정지가 이루어진 계좌 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때 피해금 환급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급 정지가 유지되는데요.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현행 보이스피싱법에 따르면 B가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B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에게 직접 피해금을 돌려주면 되는데요. 그러나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에서는 B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B와의 연락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결국 A가 거부할 경우 B로서는 지급 정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나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범인은 B에게 지급 정지를 해제해 줄 테니 200에서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며 급한 마음에 B는 범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B가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지급정지 해제를 하지 못함에도 범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장협박 범행에 대응하여 보이스피싱법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경우 통장협박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통장협박 피해자의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금에 한하여 일부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하게 되므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출금 등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지급 정지된 금액은 추후 환급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장 협박을 당했을 때 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져
영업이나 거래에 있어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자연히 통장 협박 사기 범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90% 정도가 평일 오전 9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고객의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하였을 때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등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에서 저녁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주중 저녁 8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되는 즉시 지급 정지 등 자동적으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탐지 시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 통장 협박의 수법과 이에 대응한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공개하실 때에는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 협박 범죄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를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